자, 이번 시간 주택연금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주택연금을 활성화해야 하느냐? 우리나라에 지금 60세 이상 노령 가구수 2015년 기준으로 518만 3,393 가구 있습니다. 60세 이상 자가주택 소유 가구 수는 2017년 기준으로 약 한 400만 가구. 60세 이상 자가주택 소유자가 약 400만이다. 그 주택연금 계약 건수는 2018년 기준으로 5만이다. 약 한 1%가 좀 넘는 1.3% 정도가 주택연금을 들고 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주택연금을 가입할 어떤 그 대상자가 앞으로 상당히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60세부터 84세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16.2%가 가입을 할 뜻이 있다 하는 것이 2018년도에 조사가 됐던 거죠. 그런데 봅시다. 향후 노인 부양 비율이 17.9%에서 2015년 17.9%에서 2040년 되면은 57.2%다. 이 말은 청년이 노인을 부양하는 어떤 그 비율을 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경우 17.9%라는 이야기는 약 20%를 보면은 청년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정도다. 한데 2040년 되면은 청년 1명,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정도로 굉장히 청년의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청년들의 어떤 부담이 커지니까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여러 사회 문제로 이렇게 어떤 나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현재 추세는 점점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60세 이상의 노년 가구 자산 현황을 보면은 그 부동산이 총자산 대비 부동산이 거의 한 80% 수준입니다. 부동산이라면 집과 땅이죠. 대체로 물론 선박도 있고 뭐 비행기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선박과 비행기를 가진 사람은 뭐 선박은 저 해안가에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 보면 그리 많지는 않겠죠. 주로 집과 땅이고 그 두 개 중에서도 대체로 집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땅이 더 있든지 뭐 땅은 없든지 이제 이럴 겁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의 이제 비중이 총자산 대비 42.4%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볼 때는 해당 거주주택, 지금 살고 있는 주택을 유동화해서, 다시 말해 담보해서 그렇게 노후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장차 이런 노인 부양 비율이 이렇게 높다 하더라도 그럼 실질적으로 노인 스스로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함으로써 청년층의 어떤 그런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 그 말고 민간에서 하는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그 금융공사에 하는 주택연금 말고 민간의 주택연금은 그 기간도 뭐 30년이 가능합니다. 30년 정도로 장기간도 가능한데 연금 지급을 보증을 하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어떤 좀 한계가 있죠. 일반 민간의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개선 의견, 검토 의견을 보면 일단은 초기 보증료를 좀 차등화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아까 초기 보증료가 1.5%라 했죠. 5억짜리 집이라면은 한 750만 원을 초기 보증료로 내고 월 보증료는 뒤 한 달에 이제 얼마씩 이렇게 조금씩 내는데 그렇게 초기 보증료를 내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있다가 내가 마음이 좀 바뀌었어.
그것을 그 해약을 하겠다. 이래 버리면 초기 보증료 낸 것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어떤 5년 동안 그 750만 원을 딱 환산을 해보면 한 달에 1년에 150만 원 정도 부담을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5년이 아니고 50년 내라면 1년에 15만 원밖에 보증료가 이 어떤 그 부담이 안 되는데 한 1년에 부담하는 부분이 기간이 짧으니까 그만큼 1년에 부담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되는 셈이죠. 셈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자의 조기 상환 해약하는 어떤 그런 손실이 높은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좀 차등화하자 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차등화했다가 다시 또 단일화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기도 했고 홍콩에서는 그것을 좀 연차를 좀 나누어서 분납하는 뭐 이런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초기 보증료를 차등화하면은 조기 상환을 방임하는 어떤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계약을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그게 기본인데 어떤 조기 보증료를 차등화하는 것은 조기 상환, 다시 말해 계약 해지, 조기 어떤 계약 해지하는 것을 좀 어떤 방임하는 그런 어떤 태도, 그런 어떤 입장을 어떤 좀 박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어떤 또 그 차등화하면은 결국 그런 것을 서로 상계해서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증료에 대한 어떤 부담을 어떤 안 갖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일반 보증료 자체를 좀 올려야 하는 그런 또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차등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의견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가주택도 연금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은 의견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시가 기준을 공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시가 기준으로 9억을 공시가 기준으로 9억이라면은 실제로 공시가 기준의 9억은 시가 기준으로는 한 2, 3억 정도 될 수가 있으니까 좀 그 대상 범위를 넓히는 의미가 있죠. 그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만간에 새로운 국회가 되기 전에 결정이 되면은 통과하면은 시행이 되겠지만 새로운 국회 일하기 전까지 통과를 안 하면은 새로 또 그것을 올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전세나 보증금이 있는 주택도 대상에 포함시키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소유권을 아예 양도하는 지금은 소유권을 본래 가입자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담보로 해서 하는데 담보가 아니고 아예 소유권을 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그런 보증금이 있거나 뭐 전세 주택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주택연금 상품 여러 가지 섞어서 하는 주택연금 상품,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으로 추가 담보를 앞으로 내가 생명보험 든 거 있는데 그것이 내가 사망 시에 얼마를 받게 되니까 그것을 추가로 담보를 해서 지금 내가 월 받는 것을 좀 더 많이 받게 하는 이런 어떤 생명보험과 주택연금을 같이 짬뽕을 해서 하는 상품 이것이 미국의 어떤 특허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같이 또 엮어서 하는 뭐 이런 어떤 요즘 여러 가지 엮어서 하는 것 참 많이 하죠. 근데 그런 하이브리드 주택연금 상품 개발 이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그 율을 좀 차등화하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수도권에 이런 데는 집값이 좀 많이 잘 오르죠. 잘 오르고 빨리 오르고 많이 오르고 한데 지방에 시골에 이런 농촌에 뭐 어촌 삼촌 다 마찬가지죠. 그런 시골의 집은 잘 안 오릅니다. 가치도 그래 높지도 않을 뿐더러
어쨌든 높든 낮든 간에 이제 평간 금액을 하니까 초기에는 딱 금액이 정해지는데 그것이 장차 얼마 오르는 하는 것은 시골과 도시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이렇게 제도를 시행할 때는 그냥 평균적인 율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 같이 이렇게 잘 오르는 곳에 집을 가진 사람들 생각할 때는 내 집에 그 어떤 가치 상승이 상당히 좀 빠르게 될 텐데 왜 그렇게 낮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내게 월 연금을 이렇게 적게 줍니까? 라고 이제 불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깐만 넘어가 버렸어. 소외지역이 유발할 수 있다. 시골에 산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 시골 산다고 이렇게 깔보는 거냐? 라고 상당히 어떤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유형이란 것은 아파트와 단독, 아파트는 잘 오르지만 단독은 잘 오르지 않는다. 아파트는 좀 높게 주택 가격 상승률이 좀 높은 걸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사람들이 우리는 그럼 봉이냐? 라고 또 불만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부분을 소외 지역이나 소외 유형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그런 차등화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자, 주택연금 대리모형이라는 이게 뭔가 하면은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보증료를 산출하기 위한 어떤 산식입니다. 대리모형. 주택금융공사의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 지출액을 현가화한 것과 기대 보증료를 현가화한 것이 같게 해야 손익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대 손실액이라 하는 것은 그 보증을 금융기관에다 보증을 쓴다 했잖아요. 보증을 쓰는데 그 보증을 쓰는 따라서 장차 보증에 따른 그 부담을 하는 어떤 그런 비용, 그게 이제 이 손실액이고, 그 가입자로부터 초기에 받는 초기 보증료하고 월 보증료, 매달 이렇게 월 보증료에 받는 것을 다 현가화한 이제 그 부분이 보증료 수입의 현가가 됩니다. 보시면은 기대 손실액은 수시 인출액과 월 지급액, 이제 이거는 계약자죠. 계약자가 어떤 수시 인출액 한정을 설정해 놓고 한 인출액과 월 지급에 한 그 현가에다가 그 계약이 종료됐을 때의 자산 가치를 빼면은 그것은 기대 손실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대 보증료는 초기 보증료, 월 보증료를 현가화한 것. 자, 이것을 가지고 보면은 기준은 이제 중도 상환율은 이 기준이 중도 상환율은 사망률의 20%, 주택 처분가율, 평가액 90이고 주택 상승률은 2.1%. 아까 주택 상승률 이야기했습니다. 2.1%를 2019년 기준 2.1%를 적용하고 사망률을 하는 것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쭉쭉 계산을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이래 해서 일단은 이 손익이 똔똔이 되는 그 수준이 초기 보증료 1.5%와 월 보증료 몇 프로다 하는 이제 그것이 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는 여러분들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일단 여기에 이렇게 담아뒀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